한국인은 사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늘이 세계 최고의 슈퍼푸드이자 손에 꼽히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양념으로만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랑 약값에 아까운 돈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마늘을 혈관과 항암 보약으로 써먹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마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 먹고 속이 쓰린 분들이 드시는 방법도 물론 있죠. 마늘을 싫어하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드셔본다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마늘하고 같이 드시면 내장지방 억제에 큰 도움을 주는 나물이 한국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독초로 취급받지만 현대인들의 독소를 배출하는 이것과 꼭 같이 드세요. 두 번째는 혹시 마늘과 우유를 같이 드셔본 분 계신가요? 언뜻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고령층 사고 1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전에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한국인의 건강에 흰쌀밥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마늘 5개와 드신다면 보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채소를 먹는 방법 중에 최고는 나물무침이 아닐까 하는데요. 소금에 절이지 않았고 데치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바로 먹기 때문에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취나물, 고춧잎, 그리고 시금치 중에서도 포항초.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물은 다 녹색인데요. 그런데 원래는 녹색이지만 먹을 때 녹색이 아닌 나물이 있죠. 몸에 좋은 성분과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고사리입니다. 절대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죠.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삶고 물에 담그고 헹구고 하면 독성 물질은 쫙 빠지고요. 저칼로리에 고단백질에 식이섬유도 풍부한 지방 배출을 돕는 건강식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고사리를 마늘하고 먹어야 좋은 걸까요? 고사리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마늘에는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마늘은 몸속 세균을 없애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예전에는 약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아시죠? 이것마저도 죽일 만큼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리 나물 무칠 때 간마늘은 꼭 들어가야죠. 영양 궁합도 좋고요. 고사리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약간 그 비릿한 느낌도 없애주니까 꼭 자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마늘을 얘기할 때 일해백리라는 표현을 쓴 게 유명하죠. 100가지가 이로운데 한 가지가 해롭다. 바로 지독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령층 안전사고 1위, 낙상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강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요. 이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아래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5세부터 7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요.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상하는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골절이 생기면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허리나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부터 건강이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마늘하고 우유를 같이 먹으면 뼈가 쉽게 부서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성분이 마늘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정말 많죠.
멸치랑 콩, 두부처럼 접하기 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먹는 게 아니라 흡수를 시키기가 어려운 영양 성분이 칼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핵심은 칼슘을 먹는 게 아니라 칼슘을 흡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마늘은 아주 멋진 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성분 중에는 마늘에 풍부한 비타민 D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몸에서 만들어지지만요. 그러려면 옷을 홀라당 벗고 30분 정도 밖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긴 팔 입고 얼굴만 내놓고 다니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반의 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을 더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마늘을 같이 먹어야 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겁니다. 마늘하고 우유를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요. 찐 마늘을 갈아서 우유랑 섞어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안정적인 구조라서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찌면 매운맛은 대부분 사라지면서도 우유 칼슘 흡수를 도와줄 비타민 D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름 살짝 쳐서 구운 마늘을 우유랑 같이 드셔도 좋겠죠. 아시죠? 통마늘을 굽기만 해도 요리가 된다는 거. 끝으로 마늘을 더 쉽게 먹는 방법은 통마늘을 넣고 밥을 짓는 겁니다. 마늘을 잡곡이라 생각하시고 밥 한 공기에 5개 정도 드시는 거죠. 흰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지만 그냥 먹으면 혈당을 제법 크게 올립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영양문제특별위원회에서 인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을 언급했는데요. 흰 쌀이 포함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거 말고는 건강에 이렇다 할 장점이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쌀을 구성하는 영양성분 대부분이 탄수화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늘 넣고 밥을 하면 흰 쌀밥의 단점을 덜고 면죄부를 씌워줄 수 있게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니까 과식을 막아줍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이 쉬워지게 하는 것도 마늘 속 불용성 식이섬유의 중요한 역할이 되죠. 마늘밥을 드시면 우리 혈관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밥솥에서 쪄지는 익은 마늘에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혈소판 응집 현상이 심해지면 쉽게 말해서 피가 탁하고 걸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처럼 혈관하고 관련된 온갖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마늘밥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하시다가 밥 뚜껑 닫기 직전에 씻은 통마늘만 위에 올리시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챙겨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한 밥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늘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단군 할아버지 어머님께서 원래 곰이었는데 마늘 먹고 사람으로 변하신 거니까요. 오늘은 한국 음식 문화의 숨은 공신이자 최고의 건강식 재료인 마늘을 왜 매일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한 음식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